자, 우리 97번. 3일에 6월 중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정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6,000원 크다면. 자, 여기서 우선 식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자, 여기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관점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관점원가. 이걸 하게 되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 이익 차이가 전부원가 계산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16,000원 크다면 여기가 플러스 16,000원 넣어야 되겠죠. 6월에 발생한 고정재조관점원가는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법. 자, 이때 6월에 발생한 고정재조관점은 얼마인가? 자, 우선 기초재고가 400개죠. 단위당 고정재조관점원가 50이고요. 자, 기말재고 단기에 기초 400, 단기 생산 2000, 2400개 중에 1200개 팔았기 때문에 1200개 남았죠. 1200개. 자, 그러면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관점원가. 이게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관점원가. 자, 근데 요 두 개 차이가 16,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 곱하기 50 더하기 1200 곱하기 하면 플러스 16,000이 나오죠. 자, 그럼 네모가 30이 나와야 됩니다. 30이 나와야만 16,000원 됩니다. 즉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관점원가 1200개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플러스 이 차액이 플러스 16,000원 나온다는 겁니다. 즉 단위당 고정재조관점원가가 30이라는 거죠. 단위당 고정재조관점원가 30. 자, 이 30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이제 평균법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평균법. 자, 총수량을 볼게요. 총수량. 단위당 고정재조원가. 기초 플러스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기초가 400개 있죠. 기초가 400개 플러스 단기 생산량. 단기 생산량이 2000개입니다. 총 2400개 생산했는데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대한 기초 재고에 대한 총 고정재조원가 400개 곱하기 50이 되죠. 자, 이 숫자가 기초 재고에 관련된 고정재조원가 플러스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조원가 총액. 평균법이니까 기초 고정재조원가 더하기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조원가 총액을 평균법이 뭐죠? 분자 더해준 거에 대한 관련된 개수 400개, 단기 생산 2000개. 이렇게 해서 30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재고자산 단위당 원가를 평균법에 따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단위당 원가를 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총수량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생산량 총수량 분의 기초 고정재조원가 단기 발생 고정재조원가 한 숫자가 30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계산해 볼게요.
72,000이고요. 400개 곱하기 50. 2만원이고요.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정원주분가 숫자가 나오겠죠. 5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재무회계,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원리에 따라, 우리 재고자산 단가 산정했죠. 재고자산 단가.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의 그 재고자산 단가 산정하는 법을 좀 연결시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재고자산 평균법에 따라 기초 고정재정원자본가 더하기 단기 발생 고정재정원자본가 총 평균이니까 계속 평균해야 되니까 기초 수량 단기 생산 수량 해서 단위당 고정재정원자본가 즉 기말 재고 고정재정원자본가 단위당 고정재정원가가 30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문제 98번입니다. 영업을 시작했고요. 단기에 1000개 제품을 생산하여 800단위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단기 판매 가격 및 원가제라고 다음 같을 때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기초재고는 없죠. 단기에 생산했기 때문에, 단기에 영업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없고요. 자, 우선 매출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우리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작성이 쉬우니까 숫자만 넣으면 될 겁니다. 판매 가격, 자, 800개 판매했고요.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100원입니다. $80,000이고요. 자, 매출원가 자, 기초 단기 생산 기말 기초는 제로입니다. 단기에 1000개. 자, 직접 재료원가 25. 직접 노무원가 20. 변동 제조원자본가 6. 자, 고정 제조원자본가 총 2만원 발생했고요. 단기의 생산량 1000개. 개당 20이겠죠. 개당 20. 자, 기말 재고 200개고요. 똑같습니다. 매출원가 구해볼게요. $56,800원 나옵니다. 자, 매출 총이익 $23,200이고요. 고정비 구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자, 문제에서 고정 판매관리비 자료가 없으니까 없으면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문제는 문제에 나온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온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5원이고요. 이거는 판매 수량 800개 곱하기 5원입니다. 4,000원이고요. 따라서 영업이익
19,200원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 개념을 두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인가?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 의합니다. 변동원가. 변동원가 논리는 고정재료 원자 원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바로 비용 처리하자. 이런 논리죠. 원가 회피 개념. 정답 1번입니다. 우리 100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100번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2023년 개정책 이제 하면서 이런 좀 지엽적인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너무 특이한,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좀 빼버렸기 때문에 100번 문제는 기출문제 있지만 안 푸셔도 관계없습니다. 패스하시고요. 기본에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지 마시고요. 101번 넘어가겠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로 가장 옳은 것. 자, 활동기준 계산. 우선 첫 번째 이제 활동 분석을 해야 되겠죠. C가 되고요. 그 다음 각 활동별로 제조 원자 원가를 집계 합니다. 세 번째, 활동별 원가 동인을 결정하고 네 번째, 각각 배부율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 올리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2번.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불변입니다. 불변이고요. 총 고정원가 감소할 경우 가장 옳은 것. 자, 고정비와 감소합니다. 공원이익은 변동이 없죠. 공원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과 변동원가니까. 매출액에서 변동 뺀 금액이 공원이익이니까 고정원가 증감 유무에 따라 공원이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인데 볼게요. 자, 우리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은 빼기 고정비는 제로. 자, 이때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공원이익률은 고정됐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감소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3번.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중 변동비와 고정비의 분류에 있어서 원가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 원가 추정 방법은 무엇인가? 계정분석법입니다. 계정분석법은 원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4번.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60이고요. 자, 공원이익률 40%. 손익분기점 매출액 100만원입니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원가가 변하지 않을 때 제품 판매량이 5,000단위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이 변동되지 않게 고정원가를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가?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변하지 않을 때 제품 판매량이 5,000단위 증가시키면 P 곱하기 Q. 자, 여기가 이익이죠. 이익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현재 우리 현재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원이익률 40%. 고정비는 제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헌이익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원. 그럼 고정비는 40만원이죠. 고정비는 40만원. 고정비는 40만원입니다. 자, 고정비는 40만원. 자, 판매 가격을 볼게요.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판매 가격분의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이 공헌이익률입니다. 0.4가 되죠. 자, 60이고요. P가 1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100분의 40은 40%. 그래서 P가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됩니다.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 60, 공헌이익률 40%, 손익분기점 매출액 1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00만원에서 고정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공헌이익률 40%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오고요. 자, 이제 제품 판매량을 5,000단위 증가시킨다면, 자, 제품 판매량을 P가 100이고요. V가 60 곱하기 Q를, 자, 플러스 5,000개를 증가시키면, 영업이익, 고정비는 40만원입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증가되면, 이거는 불변으로 하게 합니다. 이익은 변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변하지 않으려면, 요 값이 증가되면, 이 고정비도 증가해야 되겠죠. 이 금액만큼 고정비도 플러스가 되어야만 이익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40 곱하기 5,000개만큼 40은 곱하기 5,000개 이 숫자만 고정비도 증가해야 되겠죠. 자, 20만원이 됩니다. 자, 검증해 볼게요. 제품 판매량이 5,000개 증가하면, 공헌이익이 20만원만큼 증가됩니다. 그럼 만약에 고정비도 플러스 20만원만큼 증가해야만 영업이익이 변하지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5번. 책산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3일은 1년 종합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는 다음과 같다. 영년도 판매가격 책상 만원, 판매량 1000개. X1년도 판매가격은 X0년도 실질 GDP 성장률 10%만큼 인상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도 10%. 자, 판매가격도 10%. 판매가격도 플러스 10%. 전년도에 만원 팔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예상 판매량도 실질 GDP 성장률만큼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면 판매량도 1000개 예상했는데 여기도 1 플러스 0.1%만큼 10%만큼 증가되겠죠. 제품의 기말 재고 수량은 당해 예산 판매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판매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판매 예산. 자, 판매 예산. 그러면 P 곱하기 Q죠. 수익은 이렇게 판매 예산이라는 숫자입니다. 즉 예상 매출액이 얼마냐? 이 표현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예상 매출액이 얼마냐? 자, 그럼 이게 11,000이고요. 개수도 1100개죠. 그래서 예상 매출은
1210만원 나옵니다. 자,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엑셀런드 판매 예산으로 가장 오른 것, 엑셀런드 판매 예산으로 가장 오른 것, 1210만원. 즉,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106번. 자본예산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본예산의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발생주의 논리입니다. 발생주의 논리. B. 현금 모형이죠. 현금 흐름을 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연평균 단기 순이익 나누기 평균 투자액 또는 최초 투자액, 회계 발생주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현금 흐름이 아니라 연평균 세후 단기 순이익을 가져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수연재가치법은 기업 가치 증가분을 화폐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부칙이 적용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회수기간법에 의한 투자안 평가는 각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계산하여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4번. 내부 수익률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의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고차원적인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투자도 지출도 첫 해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요. 현금 유입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이 함수 자체가 고차원적인 방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차, 4차, 5차. 그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07번. 판매부수의 성과평가. 우리 판매부수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공원이익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성과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수익 관련된 원가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판매부수의 성과평가는 예산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판매부수 성과평가시 포함되는 변동원가는 전부 다 우리 표준 변동원가로 계산을 놓고 시작합니다. 매출 총 차이는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음, 107번을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7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뒤쪽으로 할게요. 4번부터 볼게요. 4번. 이익 중심점보다 수익 중심점으로 판매부서를 운영하는 바람직하다. 틀린 표현이죠. 판매부서 성과평가는 공원이익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기 3번. 매출 총 차이는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분석합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자, 2번. 판매부서 성과평가 시 포함되는 변동원가는 제조부서의 능률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판매활동과 제조활동에 관련된 변동원가를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한다. 제조활동과 관련된 변동원가는 표준원가를 하지만 판매활동 관련된 것은 실제 원가와 표준 변동원가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재경관리사에서는 전부 다 AQ, AP 빼기 SV, AQ, BP 빼기 SV, BQ, BP, SV. 자, 실제로 제가 할 때는 몇 가지 가정을 했죠. 실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 변동원가를 판매부서, 즉 판매관리비 기간원가와 제조원가로 구분해서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기간원가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제조부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전부 다 표준원가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정했습니다. 실제 재경관리사 우리 원가관리에게는 좀 더 심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처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이 SV를
기관원가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전부 다 제조원가로 가정하고 제조원가의 책임은 제재부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SV를 두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변동원가가 사실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변동 판매관리비가 있고요. 변동 제조원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표준 변동 제조원가는 전부 다 SV로 놓고 표준원가를 하지만 이 변동 판매관리비 분석할 때는 이건 판매부서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표준하고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기관원가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전부 다 표준 변동원가, 제조원가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있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활동 관련된 변동원가는 모두 표준원가. 근데 판매 활동은 실제로 판매 관리비는 별도로 따로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패스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제가 수업 시간에 가정했고요. 없는 걸 했고 표준 제조원가로 했고 차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판매관리비도 실제와 표준하고 판매부서에서 차이 분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 내용도 틀렸고요. 그래서 제조활동 관련된 변동원가는 표준원가로. 자, 1번. 아까 처음 강의할 때 1번을 틀렸다고 했는데 판매부서의 성과평가는 예산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 표현은 수익 중심점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고정 예산과 실제 예산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조부서는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과 실제 산출량과 관련된 실제 원가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판매부서는 많이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목표니까 고정 예산과 실제 예산, 실제 발생액 두 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산 매출액과 수익 중심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고정 예산, 예산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즉 예산 매출액 관련된 공헌이익과 실제 매출액 관련된 공헌이익을 비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표현은 수익 중심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 예산과 실제 예산을, 실제 이익을, 실제 공헌이익을 비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08번. 책임회계에 근거한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통제 가능한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 없다. 구분해야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원가는 성과평가할 때 고려하면 안 됩니다. 2번. 통제 가능 원가의 실제와 표준 간 차이를 포함해야 됩니다. 맞는 편이죠. 3번. 해당 책임 중심점에 배분된 고정 제조관점 원가.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됩니다. 4번. 회사의 비공식적인 조직상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닙니다. 공식적인 거로 해야 됩니다. 10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9번. 매출 조업도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식을 썼고요. 요 두 개 차이가 매출 조업도 차이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실제 판매량 2,000단위. 자, BP 예상 판매가 88. 전부 다 표준 35. 자, 여기도 자, 예산 판매량은 2,200이고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16,000원. 우리 판매부 성과 평가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0번. 3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사업부 ABC로 갖고 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각 사업부를 자녀익으로 평가했을 때 성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녀익법. A사업부 영업이익 50만원, 영업자산 100만원, 제조필 수익률 10%. 자, B사업부, A사업부, C사업부. 정답 3번입니다. 자, 11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A 제품 생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수율 차이. 자, 111번. 우선 전체 볼게요. 자, AQ, AP, AQ, SP. 다음 SQ, SP입니다. 근데 복수의 원재료가 있으면, 자, 여기는 예산배합, 여기는 실제배합. 중간에 하나 더 만들죠. 실제 투입량을 예산 배합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득의 차이, 배합 차이, 능률 차이 전체를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원래 이제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인데 원가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수율 차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 여기 들어간 숫자 두 가지만 계산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율 차이.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자, A 제품 생산하는데 재료 가와 나가 들어갑니다. 나와 가가 들어갑니다. 제품 생산량 500개고요. 자, 500개. 자, 제품 생산량 500개. 500개. 재료 가가 들어가고요. 재료 나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직접 재료 가가 4,500개. 원래는 여기 개당 투입량인데 총액으로 나오니까 그냥 총액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 죄송합니다. 자, 500개. 다시 수정할게요. 500개, 500개. 밑에 4,500개. 자, 가가 총 4,500개. 여기 총액 나왔으니까 500개 생산을 4,500개 투입했고요. 나는 2,400개. 자, 여기는
제품 한 개 생산할 때 가가 10개, 순액으로 나오니까 순액으로. 나가 5개. SQ는 순액으로 나왔죠. 개당 10개 투입. 개당 5개 투입. 이렇게 순액으로 나왔으니까 따로따로 투입. AQ는 총액으로 나왔으니까 총액으로 투입. 자, SP. 가는 단위당 100, 나는 200. 자, 근데 만약에 실제 우리 배합은 2대 1이죠. 10대 5. 2대 1의 비율을 투입했다면 총 어떻게 됐을까? 자, 총계가 6,900입니다. 가와 나 합쳐서 6,900인데 6,900을 2대 1의 비율을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기 6,900개인데 자, 만약에 2대 1의 비율입니다. 자, 2대 1, 2대 1, 즉 3분의 2겠죠. 이렇게 실제 AQ 6,900을 2대 1로 투입했다면 이거 4,600개가 투입됐을 것이고요. 얘가 2,300개 투입됐을 겁니다. 6,900을 실제 배합은 45대 24인데 예산 배합은 2대 1입니다. 2대 1. 5,000대 2,500이니까 5,000대 2,500이니까 2대 1의 비율이죠. 자, 각각 숫자를 구해볼게요. $92만원 나오고요. $100만원 나옵니다. 자,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8만원. 원값 봤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왼쪽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만원 유리한 차이. 112번. 다음에 제시된 원가 중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원가의 합으로 오른 것은? 자, 기회원가 고려해야 됩니다. 만원. 매몰원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회피불능원가 6,000원 고려할 필요 없고요. 회피가능원가 15,000원 고려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대안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정분수익, 정분비용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만원 더하기 15,000원, 기회원가 더하기 회피가능원가 25,000원. 정답 2번입니다. 자, 113번. 3일은 진부화된 의류 300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총 제조원가는 2,100만원이었으나 현재로는 의류 한 벌당 3만원에 처분하거나 300만원 투입하여 개조한 후 의류 한 벌당 5만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현재까지 총 제조원가가 2,100이 나왔고요. 현재 개당 3만원에 처분하거나 총 300벌이고요. 3만원에 처분하거나 300만원 투입하여 개당 5만원에 판매하는 거. 자, 직관적으로 보면 2만원 더 더하면 2만원 단위당 원가를 더 받으면 300개 2만원 600만원 더 증가되죠. 자, 직관적으로 볼게요. 300만원 투입해서 5만원에 팔면
600만 원 수익이 더 증가되는데 들어갈 추가 원가는 300만 원이니까 그래도 300만 원 이익분에 가는 게 맞죠. 자, 근데 공식을 적어볼게요. 정분 수익. 자, 우리가 5만 원에 판매합니다. 플러스 5만 원 300불. 자, 근데 그대로 파는 걸 포기하고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줄어드는 수익. 플러스 600만 원 증가되죠. 자,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 비용 플러스 비용이 300만 원 증가. 즉 300만 원 증가하면 수익이 600원 더 증가하니까 정분 이익입니다. 플러스 300이죠. 당연히 추가 가공해야 파는 게 낫습니다. 개조하에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300만 원만큼 유리하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14번. 3일의 프로젝트 A에 대한 매출액은 100만 원, 변동원가는 30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50만 원이다. 고정원가 중 10만 원은 프로젝트 A를 포기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금액이다. 만약 주 3일이 프로젝트 A를 포기한다면 회사의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일단 포기로 대안을 선택한다면 정분 수익. 자,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줄어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분 비용. 포기를 하게 되면 변동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근데 고정비는 10만 원은 계속 발생한다면 40만 원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고정비 40만 원. 자, 그래서 정분 이익. 자, 식을 항상 기계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뺍니다. 마이너스 100 빼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자, 이익은 걸로 풀면 플러스 70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30입니다. 폐기하면 30만 원만큼 회사의 순이익은 더 감소하니까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고정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원가 때문에. 이 고정원가 때문에. 자, 그래서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분 수익, 새로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분 비용, 항상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뺍니다.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순이익은 30만 원만큼 마이너스니까 감소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5번. 다음 중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자본 예산 과정의 현금 흐름 추정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자,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영업 현금 흐름. 이렇게 하죠. 또는 이렇게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실제 현금 지출을 유발하는 비용은 아니니까 실제 우리 현금으로 무상할 때는 최초 기계 투자할 때 그때 마이너스로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송금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율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감세 효과를 가진다. 맞는 편이고요. 2번. 현금 흐름 파악 시 법인세 차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법인세도 유출되는 거니까
법인세 차감 후 기준으로 합니다. 3번 정분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 우리 정분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하는데 정분 현금 흐름 측정할 때 과거 투자 결정에 따른 매물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분자 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이자 비용은 어디에 반영한다? 분모에 반영합니다. 1보다 크게 함으로써 마치 현금 유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처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6번 3위는 단기초 새로운 투자안에 60만원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3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이 연 12%일 경우 이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빼는데 우리 재경관리사는 현금 유출은 오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현금 유입 S 빼기 O가 매년 순 영업 현금으로 30만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3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죠.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 암묵적으로 그다음 법인세 자료도 없습니다. 법인세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 전체가 매년 30만원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법인세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법인세도 없고요.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영업 관련된 순현금 흐름 자체가 영업세후 순현금 흐름이 이 자체가 30만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들어오는 거니까 30만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3.6 빼기 최초 투자액 60만원 48만원이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문제 뭔가 관리 얘기에 친절하게 문제에서 세부적으로 이런 금액이다, 이런 숫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면 되는데 116번 같은 문제는 이 매년 말 3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이게 어느 숫자인지 S 빼기 원지 이거 전체인지 정확한 표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문제에서 법인세 자료도 없고요.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요. 법인세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업 순 현금 흐름 세후 영업 순 현금 흐름 이거 전체가 30만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세후 영업순 현금 흐름이 30만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3인의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NPV는 0보다 큰 값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재무 담당자인 갑의 분석에 의하면 이 투자안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갑의 분석을 따고 할 때 이 기업의 경영진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 어떤 오류를 범했겠는가? 자, 이럴 수 있죠. 자, 이건데 이 숫자를 자, NPV는
예를 들어 미래 현금 흐름, 영업 관련된 순현금 흐름, 이거를 1 플러스 자본 비용 빼기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그냥 현금 지출은 오늘 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NPV를 높게 계산한 거죠. 경영진은. 자, 그렇다면 자본 비용을 낮게 했거나 순영업 현금을 크게 했거나. 자, 그럼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본 비용을 너무 낮게 추정해서 이 숫자가 크게 나왔거나. 2번, 투자 종료 시점에 투자한의 처분 가치를 너무 낮게 추정했다. 너무 높게 했겠죠. 돈이 많이 들어온 걸 해야 되니까 너무 높게 했을 겁니다. 3번, 현금 영업 비용을 낮게 추정했다. 이 비용을 낮게 추정하면 이거 전체가 커질 수 있죠. 요거를 O를 낮게 했다면 이거 전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투자 시점에 투자세액 공제를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더 낮게 되는데 투자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했거나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왔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8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에 따른 투자안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투자 대안. 2번, 순현재가치법은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3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면, 이때 최저 필수 수익률은 자본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 비용.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가 IRR입니다. 근데 자본 비용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내부 수익률 10%고요. 자본 비용은 5%입니다. 이때 NPV도 0보다 크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게, 이때 자본 비용을 우리 문제에서는 최저 필수 수익률로 표현했습니다.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4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9번입니다. 자, 대체 가격이고요. 3일의 엔진 사업부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단위이고 수익과 원가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판매 가격,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 3일의 자동차를 생산한 완성차 사업부도 보유하겠다. 완성차 사업부는 연간 만 단위의 엔진을 단위당 49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 엔진 사업부가 유유 생산 시설이 없다면 사내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엔진의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일까? 자, 엔진 사업부 유유 생산 시설이 없다는 표현은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죠. 완성차 사업부에 공급하면 이 엔진 사업부, 공군 사업부는 외부에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회원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회원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유 생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생산 꽉 차게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 대체하면 외부에 판매하는 포기된다. 자, 공식. 내부 대체할 때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 더하기 단위당 기회원가. 자, 저는 이거를 기회이익으로 표시했습니다. 포기된 이익이 얼마냐? 자, 일단 사내 대체 시에 들어가는 지출원가. 고정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동비가 발생하는데 문제에서 사내 대체 시에는 변동 판매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동 제조원가 270만 발생하죠. 더하기. 자, 기회원가. 외부에 지금 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은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로 가정하니까. 빼기. 자, 공원이익이니까 판가 빼기 변동비죠. 근데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 제조원가도 발생하고요. 변동 판매관리비도 발생합니다. 270. 10도 발생합니다. 대체 시에는 판매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고요.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 판매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00 빼기 280, 220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490이 됩니다. 최소 대체 가격 490.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120번. 목표 원가 계산 절차로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 A. 목표 원가 달성을 위한 가치공학 수행. B. 잠재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 C. 목표 가격에서 목표 이익을 고려하여 목표 원가 산출. D.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 기업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선택.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목표 가격. 목표 가격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단위로 이익 고려하여 목표 원가 나오고요. 그 다음 목표 원가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 자, 그럼 순서가 자, 일단 D 그 다음에 C 그 다음 A 요 순서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학습에서 목표 가격 설정 D 그 다음에 목표 가격에서 목표 이익을 산과해 목표 원가 산출 C 그 다음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 A. 자, DCA는 되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가장 B가 먼저 오게 되는 거죠.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학습했는데 이 내용은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 제품을 개발해야만 제품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 기업의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품이 없다면 목표 가격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가장 먼저입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어떤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B가 가장 먼저입니다. B, D, 그 다음 C, 그 다음 A가 됩니다. 12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3월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